네, 그럼 이제 주기상환계수 관련해서 사실은 마지막 결국 주기상환계수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위해 쭉 왔지만 사실 내진 지진화 중에서 결국 주기와 지진화 중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상환계수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말씀드린 건 약산식 기준에 있는 약산식이 가장 안전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약산식 기준에 있는 값은 구조 기준. 어떻게 했다고요? 계측된 데이터. 그죠? 즉 이번 정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측된 데이터인데 모든 건물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 가장 안전하다 그러지 않았냐? 그죠? 안전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계측된 데이터죠. 그런데 처음에 즉 계속 개정 and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에. 그죠? 가장 안전한 게 코드의 방향이긴 한데 계측된 데이터라고 했죠. 그죠? 실제 계측된. 그런데 처음에 이 식이 나왔을 때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 건물이 저층 구조물이었어. 저층 구조물에 대해서 실제 계측된 데이터를 쭉쭉쭉쭉 해서 가장 낮은 값을 썼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랬더니 근데 그런 식이 사실은 처음에는 높이 제한 없이 그냥 높은 것까지 다 계산했겠죠. 그죠? 저층 구조물 예를 들어서 20m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뭐 30m, 뭐 40m에 대해서 저층 구조물에 대해서 뭐 10층 내외의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다 뽑아서 가장 낮은 값을 썼다고요. 그랬더니 높이가 높아질수록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기준에 적용이 됐어요. 만약에 얘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저층 구조물은 맞다. 그리고 제일 낮은 값, 제일 안전한 값이 맞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 뭐라 그럴까요? 뭐 한 60m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60m, 뭐 70m에 대해서 봤더니 이 저층 구조물에 대해서 나온 약산식을 했더니 만약에 뭐라 그럴까요? 60m, 뭐 20초, 뭐 예를 들어서 뭐 1.5초라고 하겠습니다. 1.5초다. 만약에 1.5초다. 그죠? 1.5초다. 근데 실제 고층 건물 봤더니 계측을 해보니까 2.0초더라. 즉 이 계측한 데이터를 다 예를 들어서 저층 구조물 기준으로 해서 쭉 했더니 높은 구조물은 실제는 다 2초대인데 약산식 쓰면 다 1.5초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개정되게 돼요? 너무 고층 건물에 대해서 다 2초대를 1.5초로 설계하는 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에서 실제는 어떻게 나요? 실제는 얘들 여기인데 약산식 쓰면 다 여기 나왔다고. 그럼 이게 너무 안전한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추가적인 이 뒤에 이제 계속 연구가 되면서 봤더니 고층 건물은 요 식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이 저층 건물에 쓴 식보다 주기가 더 길게 나오는 게 맞아. 라는 게 연구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기준이 어떻게 개정된다고요? 이렇게 개정되겠죠.
그죠? 개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준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기 산정하는 거 하나도 계속 연구가 되고 뭐 그 지진에 대한 어떤 교훈들이 쌓이면서 어떤 연구 결과들이 쌓이면서 더 점점점 정확해지는 쪽으로 바뀐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100% 그냥 정확하고 무조건 끝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현재 있는 기준들이 어떤 배경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어 저층 구조물 통해 나왔구나. 그리고 그 뒤에 업데이트 됐을 때 그런데 고층 구조물 연구해서 봤더니 조금 더 완화됐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계속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해서 건물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쭉 했는데 우리나라 건물 특성이 예를 들어 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죠? 모멘트 골조인데 외국에서 모멘트 골조식 구조식 딱 줬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 보니까 뭐가 많냐면 뭐 조적조가 많아요. 만약에 조적조가 많아. 그죠? 근데 모멘트 골조는 비구조체니까 만약에 조적조가 모델링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이런 뭐 조적 체온벽이 반영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외국에서 이 실제 계측을 통해서 나온 값이지만 우리나라 건물은 이게 우리나라랑 외국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그런 배경을 통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로 적용될 때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비교체가 많은데? 라고 하면 우리나라한테 적용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바뀌겠죠. 실제 개정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모멘트 골조에 대해서도 주기가 조적 체온벽들이 있다 라고 하면 계산되는 약산 주기에서 뭐 3분의 2를 곱해서 더 낮은 주기 값으로 설계해라 라는 게 있다고요. 즉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 이 실제 요 주기가 나온 배경이 어떠한 대상 건물과 배경을 통해 나온지 알고 그거에 대한 왜냐면 실제 우리 지진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에 넣을 때는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넣는다고요? 우리나라 건물의 특징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기준에도 그러한 영향들이 반영돼서 더 안전한 쪽으로 기준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그죠? 전단벽 같은 기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은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벽체가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봤더니 뭐 이렇게 된 거나 기역자나 뭐 T자. 그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요런 벽체들이 많았다. 근데 외국에 있는 식들은 어떻다? 요런 그냥 일자 벽체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연구가 많이 됐더라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나라에 대한 건물들은 이런 게 있으면 강성이 훨씬 더 높겠네. 그죠? 그러면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물과 이게 맞냐 아니냐를 잘 따져서 즉 원래 외국에서 연구된 이런 기준들에 있는 게 어떠한 배경을 통해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계도 업데이트가 되고 여기서 업데이트 됐다고 무조건 여기도 업데이트 시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아야 그거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더 안전한 쪽이네. 이거는 우리가 고려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건물에 보면 이걸 고려해야 더 안전한 쪽으로 가는구나 하면 채택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유럽에서 실험한 데이터가 됐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주기가 앞에서 약산식은 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게 쭉 앞으로도 그냥 고정된 값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기준에 들어와 있는 값은 계속 개정되고 연구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우리가 쓰는 약산식에 대한 배경들도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죠? 이 뒤에
기준들이 업데이트 되고 했을 때 이게 왜 채택되고 채택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꼭 현재 이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도, 약산식도, 이 해설 같은 것도 꼭 읽어보셔서 이게 어떠한 것들 외국에서 이러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개정이 됐네. KBC 2009보다 2016 들어오면서 요런 게 추가됐네. 요런 게 빠졌네. 라는 거를. 근데 그게 생각했을 때 더 안전한 쪽으로 충분히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더 개정이 잘 된 것 같다. 라고 이제 공감하실 수 있는 것까지 가셔야 그거를 나중에 지진 하중을 산정하실 때 적절하게 그 해당 건물에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내진 설계에서 이제 주기상항 계수를 포함한 주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